수면 부족이 또 탈모랑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좀 깊게 주무시고 지나친 육류나 음주가 안 좋다고 하니까 채소나 미네랄이 풍부한 그 항산화 음식들 많이 드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계 우리들 내과의 오용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피부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발 이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뒷머리 쪽에서 그 모발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앞머리 쪽에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게 좀 쉽지가 않고요. 뭐 완전히 탈모가 되신 상태에서 앞머리가 없는 상태로 오셨을 때 한 3,000모 이상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뒷머리 그 부위를 많이 채취하게 되면 뒷머리 쪽에 흉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요새는 또 모발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그거를 또 딴 자리에다 이식하는 방법인데, 그건 흉터가 없는 반면에 굉장히 3,000모 이상을 심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그 탈모가 또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앞머리가 거의 대머리 정도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자신감도 위축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 방어할 수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머리를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비듬이나 각질 같은 걸 잘 제거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또 청결을 유지한다고 해서 너무 샴푸를 과도하게 수에 감는다든지 두피를 굉장히 막 박박 문지른다든지 하시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시고, 자기의 두피 상태를 좀 봐서 기름기가 많거나 해서 비듬 같은 것이 잘 생긴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샴푸로 잘 헹궈 주셔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너무 건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 건조를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모공이 자극이 돼가지고 탈모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그냥 하루는 그냥 온수로만 깔끔하게 이렇게 샴푸를 이용하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하게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주 감고 뭐 깍듯하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본인의 피부 상태나 두피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샴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성분 같은 걸 뭘 넣느냐로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샴푸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샴푸는 샴푸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샴푸를 어떤 샴푸를 쓰는가가 중요한가 보다는 어떻게 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두드리듯이 전체적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두피 같은 데에 그 샴푸가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헹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돼 있지, 샴푸의 종류를 뭘 쓰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차이는 없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용실에 가시면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감겨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상당히 맞아요. 뒷머리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감겨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뒷머리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감고, 앞머리는 위 정수리 같은 거 이렇게 좀 돌리면서 이렇게 좀 감겨주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머리는 좀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좀 지압하듯이 샴푸잉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책에도 샴푸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겨주는 거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샴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질의 단백질 같은 거, 식물성 단백질, 물론 육류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겠고요.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나 몸에 좋은 과일들 이런 거 좀 색깔별로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도한 육류 섭취라든지,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뭐 베이컨 같이 염장 음식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소금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과도한 음주도 탈모의 원인이 되니까 음주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가 질환에 대해서 좀 안전하다고 하는 이제 한국형 그 알코올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 소주 한 병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먹으면 모든 몸에 장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또 흡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좋겠죠. 흡연은 아까 뭐 미녹시딜이 우리가 혈류를 개선시켜서 모낭을 자극을 하고 모근이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담배는 혈류를 수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과도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머리가 더 빠지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특히 흡연 같은 거는 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화학약품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과도한 드라이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요새 젊으신 분들 이제 세팅을 한다고 굉장히 고데기나 이제 과도한 열로 인한 두피까지 손상시키는 그런 과도한 드라이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시원한 바람 정도로 해서 가볍게 말리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너무 잦은 두피에 대한 자극은 탈모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또 탈모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자존감의 위축이라고 하는 또 안 좋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미용적인 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좀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를 하시고요.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